아까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서 뭔가 집중된 고 거대화되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펀드를 말씀드렸고 오른쪽 편에는 ETF와 벤처 캐피탈을 말씀드렸는데 2009년, 10년, 2012, 13년까지도 2000년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미국 자본 가이자 최고의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비쌌던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그죠?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미국 내 시가총액 탑 6위 안에까지 랭크됐던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버핏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긴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대가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너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냐? 워렌 버핏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냐? 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앙에서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형태,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기업의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행위의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좋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는 이참에 한몫 크게 벌어봐야겠다. 영끌, 비투를 해서 어떻게든 나도 마지막 이 불꽃을 태워봐야겠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개인 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의 기회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거고요. 이른바 ETF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21세기, 22세기형 투자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은 투자 스타일이 잘 아는 곳에 투자하는 아주 신중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통하지 않아요. 왜 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반면에 이른바 손정희 씨로 대표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곳에도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비상장 회사들의 기술 기업들의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걸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또 비교해 볼까요?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은 굉장히 풍부한 오랜 시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정희 씨는 마윈과의 만남으로 아주 유명해졌던 알리바바 투자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 3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즉흥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은 예측 가능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반면에 소프트뱅크는 예측 불가능한 사업과 기업에 투자합니다. 손정희 씨는 실제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이 50%를 약간 넘으면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다음, 워렌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진입 장벽을 보유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겠다. 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재 기업들이 많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대표적 기업 하면 떠오르는 코카콜라 같은 회사겠죠. 네. 그렇지만 소프트뱅크는 실패하더라도 변화를 이끄는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벌이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90년대와 2000년대 이른바 양적 성장과 글로벌 성장 시대를 향유해온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 투자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잘 맞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투자 세계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는 방법이 어쩌면 맞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은 이렇게 할 수 없냐? 10개 투자했는데 5.5개가 성공하고 4.5개가 실패한다? 결코 성공한 투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 대부분의 기술 기업 및 디지털 기업들은 이미 상장하기 전부터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하는 행위는 기존 투자자들이 자기의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테슬라나 앞으로 상장하게 될지도 모르는 스페이스X나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술 기업들,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술 기업들에게 미리 투자를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업들에 미리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장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리 많이 하지 않아요. 반면에 소프트뱅크는 상장되지 않은 디지털 기업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10배, 100배를 엑시트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사람 한두 명이 경험 풍부한 사람이 오랜 인내와 예측 가능한 사업에 투자해서 오랜 시간 함께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논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자 논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토지, 노동,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의 3요소에서 디지털 센터와 데이터 센터와 자동화 RPA, 그 다음에 풍부한 자본의 M&A와 신규 상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디지털 사회는 투자의 방법 역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도 공모펀드의 순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존니 아저씨가 아무리 장기 투자를 외치고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외쳐도 개인들은 전부 개별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ETF입니다. ETF는 수수료가 싼 이유가 인간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수식에 따라 테마를 설정한 섹터에 자동 분배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투자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싼 펀드 매니저를 쓸 필요도 없고 기계는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분을 자연스럽게 반영해서 그대로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르게 시장이 자꾸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플래시 크래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20% 하락하고 아주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30%씩 빠지는 행위,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계들의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우리 개인은 그런 투자를 통해서 기계를 이길, 당해낼 정보 또는 자금 또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돼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앞으로 지난 10년간 워렌 버핏이 매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던 시대의 종말,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성공해오고 앞으로 그려갈 미래, 플러스 앞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 개인 투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텐데요.